또 왔네 이거? 또 왔네? 2021년도 8월 13일 금요일, 오늘 13일의 금요일이네. 네. 오전 10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첼마 앵커 생일 이틀 전. 와. 감사합니다. 시장이 이거 생일. 그러게 시장이 개판이네. 그래도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케이크에 이제 초를 꽂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쉬운 개를 넘게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꽂아서 돌잔치처럼 하면 그러니까 인생은 50부터. 50부터.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저하고 연관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가치투자클럽하고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거기 다트맨 어플이 또 있어요. 또 물론 그건 유료야. 9,000만 원인가? 한 달에. 그런데 전자공시하는 그거를 잘 소팅해가지고 시를 알려주는데 데이터 효용성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잘 맞춥니다. 그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 오늘 이영수 대표랑 같이 하고, 여기 IT의 IT의 신. 뭐 1만 명 돌파했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IT의 신이 좋으시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었지만 시장은 뒤죽박죽이죠. 다 꼬였어. 대북도 꼬였고, 지난주에 우리 대북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다 지금 아사리가 됐습니다. 아사리 나가리 일본어지만 일본어를 자주 쓰는 이유는 일본 때문이야. 뭐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 잘 되면은 자기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겠지. 뭐 잘 아시는 부분이고, 계속 보이지 않게 태클을 겁니다. 꼬였어요. 대부분 완전히 꼬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도 이제 오리무중이 돼버렸는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확 바뀌면서 이게 공교롭게 다 맞물려 들어가 버리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이슈 갑자기 도드라지고 점점 커지는 식으로 지금 그렇죠. 가고 있고, 없던 내용도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있던 내용인데.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바이러스 변이는 계속 나오고 있고, 변이는 또 변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있지만 델타 플러스, 람다, 삼바, 연병 저래가지고 변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셀이라는 그런 논문지가 나왔는데, 뭐 여기 뽑아놨지만 선택압력, 선택압? 용어가 어려워요. 이게 뭐 셀렉티브 프레셔이라고. 요점은 그거겠지. 이게 유산 돌기들, 코로나 돌기들이 맞물려야 되는 ACE2 효소하고 계속 그게 변형이 되나 막 가닥 자체가 보존 영역하고 보존 영역 이외의 것들이 변이한다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이거는 뭐 데이터 인터넷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되고, 하여튼 제 요점은 바이러스 쉽지 않다. 매번 얘기했잖아. 얘 쉽지 않은 애라는 거. 그래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주시장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체가 막 던진단 말이에요. 매도 많아요 지금. 10시 40분인데 코스피 1조 4천억, 코스닥은 뭐 1200억이지만 코스피에서 파는 거에 메이저 주력은 삼성전자 4천억, 하이닉스 한 1000억, 두 개 합치면 5천억이야. 1조 4천억 중에서 5천억을 요 두 개를 파니까 사람들은 무슨 나라가 무슨 일이 있나? 있긴 있어. 두 가지라 그러잖아. 대북 꼬인 거하고 바이러스가 제일 커요. 외국계 이제 수압 쪽에다가 문의를 좀 해봤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 영어로 왔잖아. 읽어줘. Dear 이마. 지금 웃으면서 할 게 아닌데, 하여튼 바이러스 컨선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숫자하고 코스피 자본시장하고 엮여 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좀 추가하면 금리, 미국 금리가 그래도 시장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우리는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 버렸어. 왜냐하면은 8월 26일 날 그 금통위가 있어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리 결정을 이번에는 인상으로 다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빠르게 후퇴를 하고 있어. 모기가 날아다니고. 우리 금리는 조금 후퇴하고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 쪽이니까 이게 금리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차라리 미국 게 더 편한 거야. 달러를 사자. 원화를 팔고 달러로 나가. 지금 나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 1160원대를 돌파했다고. 그러면은 또 환율이 원화가 약세니까 또 팔아. 이게 이제 악순환의 수급이 외국인들한테 형성이 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조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위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던지고 봐. 이렇게 해갖고 던지기. 거의 뭐 우후죽순처럼 빠지는데 좀 과도한 거는 있어요. 과하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꼬여. 한꺼번에 꼬이니까
이 사단이 나는데 내가 본 거는 자본시장이 괜찮다고 그랬거든 지난주에도. 그렇죠. 그죠. 유동성 돈.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 시장 잘 가잖아. 사상 최고치 막 돌파해. 그지. 그러니까 미국은 맞췄는데 코스피는 틀렸어. 다 틀렸어 난.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버텨야지 뭐. 환율은 문제 전혀 370원에 지금 가는데 뱅크 오브 코리아가 개입합니다. 한국은행이 개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우리 수출 데이터가 좋잖아. 그렇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뭐 어떻고 뭐 디램이 어떻고 하지만 8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월간 수출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데 막 계속 증가해. 팔았지. 그러면 달러 들어오잖아. 그럼 달러 들어오면 서울 환시에다가 또 달러를 팔아. 뭐 그런 내고 물량이라고 하는 내고 물량도 있고 또 한국은행이 개입하고 그러면은 1170원에 지금 다가서기 때문에 경계를 할 거야. 그럼 환율이 더 빵 튀지 않으면은 근데 튈 수도 있는 거는 연휴 기간 동안 위쪽에서 쏠 것 같거든. 외국인들도 뭐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하고 있겠지. 그럼 연휴 지나고 나서는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 미국이 아주 크게 이벤트가 있거나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라면 연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쫄지는 마시되 주의는 하고 괜찮은 것들은 그냥 버텨보자 라는 주의입니다. IT의 신. IT의 신. 사람들 욕하자니까? 왜? 반도체 못하는 게 내 탓이야? 반도체 이게 문제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IT의 신의 이름은 형이 만들었고 제가 신이라서 IT의 신이 아니라 그 음악의 신 같이 이상민 같이 이렇게 놀리려고 만든 거예요. 자꾸 뭔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 반도체도 네. 분야별로 다 있잖아. 근데 네. 이번에 반도체의 트리거? 하락의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 게 네. 대만 쪽 애들이잖아. 그렇죠. 트렌드포스가. 트렌드포스라는. 걔네는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크긴 하지만 반도체가 다는 아닌데 반도체도 분야별로 있고 맞습니다. 대만은 그냥 반도체의 나라잖아. 그렇죠. TSMC의 나라. 맞아요. 파운드리의 나라. 근데 TSMC는 주문형 반도체인 파운드리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좀 색깔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삼성이 이제 JY가 풀려나고 다음 주에 사장단 회의하고 그러면은 뭔가 액션을 하겠지.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견제로 대만이 먼저 확 터뜨린 건지 이게 뒤에 또 중국이 있는지 미국이 있는지 복잡해하고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보니? 일단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참 열심히 하지만 서비스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메모리 세계 반도체 1인데 그렇지. 서비스를 대만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형적인 거고 그렇지. 시장 조사 업체가 국내에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한 만들려고 했잖아.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뭐였지, 그때? 일단 이런 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데이터들이 나오면 막 조져요. 그런 시장 조사 업체를 국내 업체에 있으면 해외 업체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P&G나 뭐 피치나 신용 뭐 조사 업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시장 조사 업체는 키워야 되고 그런 것들 서비스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소의 개념이지. 항상 보면 우리의 기사들도 보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아니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때? 항상 시장이 북미하고 대만의 거래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포지션이 큰데 거래소가 없다. 그치? 그렇죠. 그게 이제 기형적인 거예요. 제조업만 키워놓고 금융 서비스를 키우려고 그러면 이 뭐 있던 우리나라 시스템이나 어떤 규제들이 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 답답해요. 뭐 좀 하려 그러면 막히고 하려 그러면 막히고 내가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을 우리가 연초에도 많이 했지만 진짜 좋은 회사인데도 뭐 좀 하려 그러면 막히고 뭐 하려 그러면 막히고 아니 그 잘 될 거야. 결국에는 돌파하는 거를 뚫고 가는 게 그 회사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지만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지치는 거지. 결국 부가가치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뭐 슈퍼 사이클이 끝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안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 사이클이 올라가는 와중에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보자. 네.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건 IT 장비들인데 PC, 뭐 노트북, 타블렛 PC, 그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 네. 이제 서버. 자동차, 네. 서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언택트, 디지털, 재택근무 다 이렇잖아.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아? 하루에도 스마트폰 없이 못 살 정도가 됐거든. 굉장히 불편해. 그럼 거기에 다 반도체잖아. 그렇죠. 이게 영역이 얼마나 확장돼? 메타버스 다 반도체. 그런 뭐 센세이션함의 4차 산업혁명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정점이다? 개소리지. 그렇죠. 길게 보면 이거는 조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의 일환일 뿐이지 끝났어요라고 하는 거는 개소리다. 라고 주창하는데 주가는 힘들어. 주가는 일단 뭐 빠지니까 막 위축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5G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절반 정도 보급되잖아요. 그렇지. 조만간에. 그러면 5G 통신이 되면 반도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더 고도화돼야 되고 많이 써야 돼요. DRAM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낸드 플래시도 많이 써야 되고 사진 찍는 게 더 훨씬 더 많은 고화소들을 올릴 거고 서버를 올릴 거고. 너무 좀 앞당겨 온 건 있어. 맞아요. 예. 빨리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사실 주가가 오른 건 별로 없는데도 뭐 전체 시장 주식시장에는 조금 당겨온 감이 있어서 그걸 좀 빼는 거지 거품을.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 슈퍼 사이클이라는 특히 메모리만 놓고 보면 이제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 맞아요. 그런데 메모리가 맞냐 아니냐 이게 엇갈리는 건데 메모리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서버예요, 서버. 왜냐면 모바일이나 PC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 비싸면 안 만들어요. 왜냐면 그 마진을 자기들 축소해서 팔아야 되니까. 근데 서버 업체들은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기 때문에 돈 많아요. 서버용 디램. 네. 걔들은 필요하면 막 사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격이 뭐 2배가 돼도 상관없이 막 사. 그런데 일단은 CPU가 신규 칩셋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게 뭐 D램을 사는데 이게 또 딜레이 된 거예요. 그 등신 같은 인텔 때문에. 다 인텔 때문입니다. 인텔. 몇 나노? 7나노? 10나노요. 10나노. 7나노는 꿈도 못 꿔요 지금.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이 좀 그냥 확 바꿔버리든지 아직까지 서버를 얘들이 잡고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요. CPU. 그렇죠. CPU 이제 서버용 CPU를 얘들이 잡고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 일단은 원래 4분기에 나오기로 한 사파이어 레피드가 내년으로 연기를 됐고요. 또 이게 여름까지 연기된다는 노이즈가 있어요. 아, 이거는 그래서 뭐 디램이 네. 좀 주춤하는. 그렇죠. DDR5에 대한 이제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또 하이닉스가 또 문제예요. 하이닉스 EV 문제예요. 하이닉스가 일단 제 예측이 틀렸는데 2분기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에 대한 톤다운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가 이렇게 빠지고 이러니까 근데 꿋꿋하게 우리는 계획대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업체가 지금 막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삼성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경쟁해서 죽여버린다 이러면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메모리는. 지난번에 네. 그 웨이퍼 깨진 거 네. 그거는 별 영향이 없나? 그것도 영향이 있는데 그래? 소송 걸릴까봐. 아 오케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건너 뛰자. 대기업하고 소송하면 안 됩니다. 네. 네. 해봤기 때문에 네. 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러면 결론은 빠르게 짓자면은 일단은 서버는 괜찮아요. 괜찮고 일단은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지금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원래 그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서버용 그 D램의 사용 연수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CPU가 안 나오니까 이걸 4년으로 늘렸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버벅거리면서 쓰는 거야. 네. 왜냐면 당장 지금 바꾸려면 구형 CPU 사가지고 하기는 너무 자기들 싫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오래만 놓고 보면 네. 더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 서플라이 체인이 좋고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면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쯤이 오면 일단 하반기 보면 내년 시장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 쪽 익스포저가 높은 장비 업체들을 보는 게 좋다. 삼성이 D램 쪽에 신규 투자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든 말든 삼성은 일단은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 기술 격차. 구형 팹을 새로운 팹으로 개조하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 신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P3 쪽은. 그러면 거기에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들은 저희가 또 다음 가을쯤 돼서 열심히 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사조동원 이제 궁금해. 지난주에 우리 또 많이 했는데 뭐 좀 주 초반에 잘 오르다가 대북 엉키고 하면서 했는데 논란이 많으면은 못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대북도 왜 꼬였냐면 얘기가 길지만 자중질환이 일어났지. 내부에서 내부라면 우리 그 당연히 국내고 집권 여당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치색을 들었으면 안 띄고 싶어요. 이거는 뭐 굳이 그 같은 이야기를 놓고 왜 보수 쪽에서도 뭐라 그러고 진보 쪽에서도 뭐라 그러고 어이가 왜 없어. 우리 방송이 보수적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왜 대통령을 까냐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왜? 저희는 중립입니다. 온리 이코노미 경제만 얘기합니다. 경제만. 사조동화는 본질은 제분업체라 그래요. 밀가루 들어와서 빻아가지고 포장해서 파는 제분하고 복합사료인데 알겠지만 지금 요즘 하루에 하나 건너씩 둠스 뉴스
지구촌이 불타오르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48.8도 못 써 있습니다. 다 쪄 죽는 거야. 하여튼 날씨가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작황이 이제 어제 옥수수 상한가 쳤어요. 뭐 난리 부르습니다. 재고도 지금 이제 줄고 작황도 안 좋고 웨더 마켓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도 올라. 그러면은 제분 업체들은 수입해 오면은 가격 전이해야 되고 그러면은 라면값 올라가고. 그래서 사조동화원은 본질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라서 오히려 주가가 대북제로 때문에 밀린다면 나는 다시 물타기 이런 거 만약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겠지만 삼성 시스템 LSI라는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설계 부문이 있어요. 설계. 그러니까 엑시노스라는 설계 부문이 있고 이제 공정 부문이 파운드리죠. 삼성 파운드리 부문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삼성 파운드리 쪽만 집중해서 봤는데 설계 부문이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갤럭시 S22에 적용되는 엑시노스 2200이라는 칩셋이 있는데 AP? 네, AP인데 여기에 AMD의 GPU가 들어가요. 왜 그동안에 엑시노스가 퀄컴 스냅드래곤한테 밀렸냐면 이게 발열 때문에 밀렸는데요. 열 때문에요. 예, 열 때문에 밀렸는데 그럼 열이 왜? 게임하면서 열 나는데 여기서 성능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GPU의 문제인데 그래픽 카드 형태 맞습니다. 예. 그 기존에 삼성은 칩을 설계할 때 ARM에서 받아요. 코어를. 그러니까 CPU하고 GPU를 다 ARM에서 받아서 쓰고 퀄컴 같은 경우는 CPU는 받아서 쓰지만 GPU는 지네들 거를 써요. 그게 자체 설계한 거. 네, 아드레노라는 거고요. 그 아드레노가 어디서 왔냐면 AMD한테 산 거예요. 팀 자체를. 그러니까 모바일 GPU 설계 팀을 아예 통째로 사왔는데 옛날 AMD 힘들 때 GPU 설계를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AMD가.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있지만 그러면 그 GPU를 엑시노스 2200에다가 채택하는데 올해 2100이 한 4천만 개 정도 생산하거든요. 삼성은 심지어 지금 엑시노스보다 미디어텍 AP를 더 많이 써요. 자체 그 대만에? 스마트폰에. 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4천만 대에서 2억 개까지 늘어난다라는 전언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 일단은 그러면 이 엑시노스 쪽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일단은 파운드리 쪽 물량이 확 늘어요.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파운드리의 5나노 수율이 확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5나노 수율이 확 올라가면서 물량까지 대주는 거죠. 엑시노스. 그러면 이쪽 그래서 허접한 것들을 네. 좀 밀어내려고 맞아요. DB 하이텍 인수 맞습니다. 얘기가 정확하게 나왔구나. 말씀하신 거고요. 조금 우리가 그렇죠. 돈 되는 건 우리가 하고 그렇지. 돈 안 되는 거를 것들은 누구한테 밀어내야 DB 되는데 네. 그래서 DB가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지금 약간 뚱뚱해져 있을 때 팔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5조 얘기를 불렀대네. 그러니까 17% 정도 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5조 밸류로 하면 이제 그러면 뭐 한 몇 배팅인가? 8,500억 정도를 파는 거죠. 네. 너무 이제 비싸게 대주- 근데 약간 태핑하려고 던져. 그렇죠. 아마 좀 깎을 거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UMC에다가 설비 투자를 해줬어요. 대만에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물량 돈 안 되는 거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겠네. 이제 앞으로는 삼성은 돈 되는 거 중심으로 할 거고. 그럼 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JY가 이제 네. 딱 뜯어고치기 시작할 맞습니다. 거라고 봐. 결정권을 내서. 그래서 여기서 토픽이 뭐냐면 TSE라는 회사가 소켓을 하잖아요. 소켓. 프로브 테스트 소켓. 그렇죠. 테스트 소켓. 프로브 카드도 하고 테스트 소켓도 하고 인터페이스 보드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보고 물론 리노 공업도 굉장히 좋은데 리노 공업 이미 시총 2, 3조 되니까 그래서 뭐 얼마나 이게 탄력 있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TSE가 뭐 지금 1조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TSE. 네, TSE. 지금 지금 뭐 당장 다음 주 연휴 지나고 네. 광복절 이후에 다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난주 한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어느 특허가 다 순간 좋았고요. 이제 주가라는 게 조정을 네. 받다가 안정을 찾잖아. 반등할 때는 무엇이 제일 빠른가? 그때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쪽에 테스나 최근에 신규 설비 투자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AP 물량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밀어내면 밑에 CIS 물량도 많고 PMIC 물량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쪽은 DNF 그리고 장비 쪽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너무도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고 그렇지. 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면 그리고 KC텍이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 익스포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텅스텐 쪽 CMP 슬러리를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 납품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업사이드 좀 보시면 뭐 실적도 올해 괜찮고 여기서 또 플러스 업사이드가 붙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코로나 컨선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치료제를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머크가 지금 치료제가 제일 빠른데 경구용 치료제 주사 맞는 거 말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조금 반전이 될 수 있겠다. 치료제 완벽한 건 없지. 그러니까 완화제.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뭐 그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이제 돌파해서 들어왔어. 로슈 거 그 뭐니 그 신종플루에 먹는 거. 타미플루처럼 어느 정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제재가 있다면은 좀 안정 찾겠지. 근데 번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계속 번질 거야. 독감처럼 되겠네. 독감도 걸리면 사망하는 사람 많죠. 꽤 돼요. 녹십자 경구역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 치료제. 그러니까 머크의 이제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고 머크하고 연관성이 있고 지금 모더나가 논란이 많잖아. 모더나의 백신이 생산 과정에서 뭐 어떤 오염인지는 모르겠는데 라파스 많이 올랐는데. 라파스 네. 그쵸 패치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로니들. 하여튼 바이오 쪽은 어찌됐건 세간에 관심이 있고 아까 있잖아. 바이러스가 큰 타이틀이니까 치료제, 백신 관련된 거. 근데 진단 키트는 조금 그렇고. 근데 변이가 또 나와.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 변이를 잡아내야 되는 민감도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해야 돼. 왜 오바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내 얘기가 구역질라니? 그렇지. 새롭게 잡아내야 되니까 제놀루션이라는 회사 재밌습니다. 싸. 1,700억밖에 안 하는데 시총이. 바이오니아라는 회사는 1조 1,000억이거든. 두 개가 좀 비슷해. 글로벌 포지셔닝은 뭐 13위, 14위. 그러니까 바이오니아가 13위, 제놀루션이 14위인데 1등 한 단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10분의 1 정도 차이 나서 이 제놀루션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진단은 검체 쑤셔가지고 콧구멍에다 확 하고 여기 뒤에 눈물 삥 채취한 다음에 그 검체를 핵산을 추출해요. 그 핵산 추출 장비가 있거든. 그게 장비가 대당 한 2천만 원에서 비싼 건 2억 원까지.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제놀루션. 그런 다음에 이제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증폭을 통해 가지고 또 기계로. 근데 PCR 업체는 많아요. 뭐 시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좀 지체하고 중간에 핵산 추출 장비 만드는 바이오니아하고 제놀루션 두 회사가 하는데 바이오니아는 이제 그 백신 관련된 이슈가 좀 첨가돼서 시총이 좀 많이 뛴 것 같고 제놀루션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심입니다. 네. 상반 뻥이에요. 메인스트림이지. 그러니까 JY하고 연관된 메인스트림으로 IT 쪽도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국에는 또 하나의 그 숨겨진 카드 아니겠어? JY 입장에서 보면은 쫙 뽑아야지. 존재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래는 IT가 뭐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검은 이거잖아. 그렇죠. 제약. IT, BT 같이 가는 거죠. 그렇지. 네. 그거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요? 네. 거기는 내년 대박, 이 제로는 나왔잖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잖아. 그리고 임상 3상을 들어가는데 100명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하잖아. 논란은 좀 있지만 그래도 비교하는 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하고 비교 시험을 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드 3 나왔는데 갤폴 3. 네, 이제 3세대 이제 폴더블 모델 2개 나왔는데 일단 40만 우리 예측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뭐 새로진 게 하나도 없어. 일단 40만 원 가격 낮췄고 S펜 채택됐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채택됐고 내구성 강화하고 방수 한 게 이게 이제 다 적용됐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판매량이 얼마나 나올지 이걸로 이제 프리미엄 쪽에 얼마나 MS를 높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고 이제 관련주는 뭐 늘 이야기했지만 KH바텍, 파인테크닉스. 그 파인테크닉스는 힌지. 기존에는 메탈 플레이트만 하는데 덤블링 힌지라는 게 되면 업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UTG 그러니까 울트라신 글라스 유리 가공하는 요 내구성을 높일 아주 1등 공신이 이제 하나기술 면치 장비. 이제 조금 반응하네. 네. 그리고 이제 RF PCB 업체 BH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블 폰 이슈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삼색 줄 있는 뭐지? 톰 브라운. 이게 아디다스 브라운. 상병인 줄 알았네. 톰 브라운의 이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이 400만 원인가 하는데 뭐 지금 그 폴더블 요거는 이제 BTS도 콜라보. 네. 하이브? 하이브 살만한 것 같아요. 하이브도 뭐 할부로 사야 된다고. 하이브. 귀가 안 들려 귀가? 삼성전자야 뭐. 삼성전자 캐시가 한 170, 그죠? 그 정도 되죠. 170조 있나요? 150조. 150조. 네. 그건 뭐 이제 공시 열어보면 네. 현금성 자산 보면 되지만 그렇죠. 삼성전자가 가진 캐시가 150조라고 쳤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440조 원이에요.
뭐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나는 아직도 삼성전자는 싸다. 근데 이게 언제 인정받느냐는 좀 시간이 문제다.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를 이제 계속 이야기할 텐데 가장 베스트는 M&A 관련이에요. 만약에 뭐 네덜란드 NXP 인수권이나 뭐 DB하이텍도 뭐 좋은 거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제일 일단 삼성전자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야, NXP 네. 인수는 지금 몇 년째야? 한 5년 됐나? 그러니까요. 그 돌다리 두드리다가 깨지잖아요, 돌이. 근데 이게 또 사이클이지만 어느 뭐 동국과잉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 재고 조정에 의한 가격 내고로 현물 가격, 스팟 가격이 이번 달에 조금 밀렸잖아. 그렇죠. 이게 웃긴 게 재고도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 쪽의 재고는 거의 바닥이에요. 그런데 수요 쪽에서 재고를 지고 있는 게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다들 이게 헷갈리는 거야. 스팟 가격이 떨어지는 게 수요 쪽에서 지고 있던 재고를 던지는 거예요, 애들이. 중국 그치, 애들이. 그치. 예, 그래서 스팟 가격이 빠지는 건데. 근데 지금 공급 쪽에서는 재고가 일주일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해서 잘 해야 보도들이 돼요. 좀 이렇게 어려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인 거는만 너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외사들 뭐 JP 모건이나 모건이었나? 몬스탠. 예. 모건 애들이 이제 깠지. 왜 어쨌든 깠을까? 공매도 성공이네요. 예. 또 인터넷들 이제 비대면으로 뭐 그러니까 뭐 알서포트, 줌인터넷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비대면 회의하는 거 화상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테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너무 오래된 재료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잖아. 계속 다시 수많아. 돌아오는 무한 반복. 내가 무한궤도라고 그러잖아. 메비우스의 띠. 거기를 걷는 개미. 우리 아니야.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얘기하고 진화에서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산업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앞서가는 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가 초호황, 슈퍼사이클을 막 당겨와서 이제 주가에다가 이제 반영하는데 조금 그런 것도 지금 거품이 슬슬 끼고 있다. 왜냐하면은 탄소 배출권은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다. 근데 이 메탄가스가 오히려 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는데 메탄가스가 뭐냐면 CH4야. 이 기호가 그게 이제 천연가스, LNG. 근데 우리 LNG를 원료로 배를 하고 LNG 운송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은 조금 더 파악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아이러니한 게 수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맞아. 아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해수담수화인데 원전으로 많이 얘기하죠. 원전 관련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산중공업은 오히려 기후하고는 또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 말라가잖아. 다 말랐어. 물이 말라가지고 수력 발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물이 없으면은 원전이 멈춰야 돼. 바닷물을 바로 쓸 수가 없거든. 중수라는 것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담수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또 뭐 그런 걸로 원전도 같이 묶이지만 해수 담수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물이 지금 어느 나라는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고 어느 나라는 가물어가지고 막 산불이 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 계속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망해가네. 부동산은 계속 뛰고 그렇죠. 부동산도 웃긴 게 뭔지 아니? 아파트만 뛴다? 상가 건물은 공실률이 50% 넘는 데가 많아. 지금 예. 장난 아니야. 장사가 안 되고 안 되지. 아파트 값만 보고 금리를 자꾸 만들려고 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애매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것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 집안 꼬라지 봐라.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라도 단일화되게.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까?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 댓글, 댓글. 네, 많이 야 남겨주세요. 이거 몇 번째 하고 아직도 이게 헷갈리네. 그러니까요. 네, 난 그렇게 중간에 들어온 놈인데 진짜 이거 다 하는데. 제작 우리 김민지 PD하고 이제 우리 이영국 수자하고 우리 막내 제작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제작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제작진들을 위해서 많이 좀 해주세요. 갑자기 뭐야? 저는 우리는 이만 가자. 네. 다음 주에 또 봐. 안녕.